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수학 가르치는 곰 선생인데요. 내가 맨날 사실은 이게 수학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수학에 관련된 어떤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고 싶었는데, 지금까지 유튜브 이렇게 올렸던 글들을 보면은 뭐 문제풀이 몇 개 해준 거 말고는 대부분 뭐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, 실제로 이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오늘부터 좀 하나하나 좀 차근씩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. 일단은 오늘 처음 할 거는,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고등수학 개념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가 맞는가라는 거에 대해서, 일단은 첫 번째는 개념서를 고르는 방법, 개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고, 그 다음부터 개념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다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, 뭐 이후로 이제 문제 기본서, 이제 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겠지만, 사실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좀 밝히면서 먼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사실 우리나라에는 수학 개념서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근데 개념이란 게 뭐야? 개념이란 게 수학적인 개념이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,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, 사실 우리나라 개념서들 한번 다 봐봐요. 제일 많이 보는 뭐 개념 원리 같은 거 보면 제일 앞에 그냥 첫 장에다가 공식 같은 거 몇 개 쭉 나온 다음에 그다음 문제 시작.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왜 만들어졌고, 그리고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책은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해요. 없다고 생각하는데, 물론 좀 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습득하게 하는 이런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념서들이 분명히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장점은 뭐냐면은, 유형 문제 같은 것들은 금방 접근이 돼요. 이게 이미 정해진 유형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켜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. 그리고 그냥 이 공식이 이렇게 쓰이는구나, 이 공식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 라는 것들 몇 가지 예시를 금방 알 수 있게는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응용력이 떨어져요. 유형 문제 말고는 안 되는 거야. 그것을 응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개념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애들이 그냥 못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.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은 정석 수학이 저는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정석 수학 한번 봐봐. 그럼 처음에 딱 공식 같은 거 나오고, 뭐 그 다음에 증명 정도 나온 다음에 갑자기 예제, 유제, 이 식으로 딱딱딱딱 진행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예제나 유제를 통해 가지고 그 개념을 습득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예전에 뭐 수학의 정석이란 게, 뭐 정석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냥 정석 수학이란 것을 의미할 정도로 거의 고유명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, 그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뭐 그 책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정석 수학의 어떤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것을 좀 극복해보고자 했던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실 그것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사실 못했어요, 전부 다. 그래서 뭐 현재까지도 살아남아있는 교재들은 대부분 그런 정석 수학의 어떤 수업 방식이라고 해야 되죠.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념을 좀 습득해 나가는 이런 식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, 전 가장 이런 수업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, 문제를 유형화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, 개념의 확장이 아니라 유형을 외우는 식으로 수업이 되다 보니까,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이다,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유형이다. 그럼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뭐야? 그럼 새로운 유형이 또 만들어지는 거야. 그럼 한 단원에서 유형만 몇 가지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점점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, 그냥 이런 개념의 문제에서, 이런 개념의 어떤 그 단원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. 그럼 유형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유형 몇 개를 합쳐놨을 때, 그리고 내지는 내가 가끔씩도 문제를 출제할 때 센이라든가 RPM 같은 거에 위에 있는 유형 있잖아. 그거 딱 잘라내버리고 내가 문제를 내면은 또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, 그 유형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. 특히나 진짜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, 그리고 수능이라든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이런 문제들, 모의고사 문제들,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 계속 유형을 만들어내거든. 그럼 계속 유형이 늘어날 거 아니야.
아니 뭐 이것은 사실 나중에 문제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, 그럼 어쨌든 뭐 그런 시도가 있었던 책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지금 좀 잘 살아남아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개념서들을 이제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, 뭐 여기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도 하는데 나 아직은 그런 거 잘 못하겠고, 자 그냥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석수학, 여기 뭐 거꾸로 나오나, 정석수학이 있을 텐데 실제 현행 교육과정과 어우러진다는 느낌은 여전히 받지 않아요.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별로야. 난 개인적으로 그래.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거 같은 정석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아예 선행을 굉장히 한 3년 정도 일찍 하시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과학고,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잘 잡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, 이 정석수학은 사실 그래도 이 오래된 전통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앞에서 배웠던 수학 개념들이 뒤에서 배우는 어떤 수학 개념들하고 잘 어우러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한다면은 아예 한 3년 정도 이상으로 선행을 하고 있다면은 정석수학으로 공부하는 것은 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는 정석수학을 제외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중위권 이하 학생들한테는 저는 풍산자라는 개념서를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어차피 그 높은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.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어떤 것이 좋으냐? 문제에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이상 정도를 분명히 맞을 수 있어요. 특히나 뭐 지방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충분히 3등급이 잘하면 좀 더 높은 등급까지 날 만들 수 있는데, 풍산자가 딱 그 정도에 적당합니다. 그러니까 개념 같은 거 막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고 있고,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,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.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도 뭐 굉장히 딱 교과서하고 정말 잘 수준이 정확히 맞게 이렇게끔 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과서 문제 잘 풀어보고 풍산자 문제 죽도록 다 풀어본다면은 푼다는 것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서 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한다면 뭐 지방인문계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뭐 2, 3등급 정도의 수학 등급을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풍산자가 그런 거에 딱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개념서는 이 마플 교과서입니다. 마플 교과서. 이게 글자 거꾸로 나올 것 같은데,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두께와 문제량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. 압도적. 그러니까 근데 공식들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이나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고,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개념이란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그 유형 분류가 진짜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. 정석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정확하게 유형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밑에도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난이도가 하, 중, 상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일단 중 정도까지 한번 싹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상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돌리게 되면은 문제량도 굉장히 많고, 여기에는 뭐 교육청이라든가 평가원 기출 문제들까지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교재입니다. 제대로 풀었을 경우에.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마플 뭐 보충, 마플 특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교육과정에는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알아두면은 문제 풀기 편리한 것들,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어요. 이런 것들까지도 싹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한꺼번에 제대로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은 마플 교과서를 내가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? 저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마플 교과서만큼이나 설명이 잘 돼 있고 문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교재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제 숨막 쿰라우데라는 교재예요. 숨막 쿰라우데. 잘 알려지진 않았어. 오히려 강사님들이 이렇게 스터디할 때 쓰는 교재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, 여기에는 뭐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마지막 뒤쪽에 뭐 에세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 선발이 돼 있고,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. 문제의 퀄리티도요 굉장히 잘 돼 있고, 설명이 특히나 제가 가장 개념서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세하게 되어 있고, 그것이 왜 그런지,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까지도 정말 잘 나와 있어요.
근데 문제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. 문제가 숨마 쿰라운드는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. 물론 뒤쪽에 보면은 뭐 테스트북이라고 해가지고는 문제만 쭈루루룩 나와 있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마플 교과서라든가 다른 문제 기본서를 다시 한 번 정도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마플 교과서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하지? 지구력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막 꾹꾹 막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끝까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끝까지 보기가 힘든 그런 교재이기도 하고, 또 마플 교과서에서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답이 맨 밑에 나와 있어. 문제가 있고 그 답이 맨 밑에 이렇게 쭉 있어. 그래서 사실 눈이 가게 돼 있어요. 눈이 가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독학하고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하는 것들이 잘 돼 있다라면 전 이제 숨마 쿰라우데라든가 마플 교과서 같은 것들을 추천하고, 이제 그 중위권 이하다,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3등급 이하다라고 하면은 풍산자 플러스 교과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제 성적 향상에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정리하자면 이래요. 과학고나 영재고를 준비하고 있다. 그리고 거기다가 3년 이상의 선행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정석 수학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. 자, 내신 3, 4등급 정도 이하 정도다. 그러면은 풍산자 플러스 교과서 문제.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3등급 이상, 뭐 내가 2등급 정도 된다, 2등급 이상 정도 된다면 마플 교과서나 숨마 쿰라우데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좋은데, 학원에서 배운다면은 마플 교과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숨마 쿰라우데 같은 교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고,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를 그냥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하자면은,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책이 이제 개념 원리랑 개념센, 거기다가 이제 바이블, 요 정도를 3개 정도를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자, 이걸 왜 뺐는지는 내가 말씀드리는 게, 자, 다 좋은 교재예요. 안 좋은 교재가 어딨어. 내가 못 쓰는 학생과 못 쓰는 강사가 있을 뿐이지 교재가 나쁜 건 하나도 없어. 내가 이걸 뺀 이유는, 자, 개념 원리라든가 개념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. 포지션이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풍산자하고 마플 교과서 숨마 쿰라우데 그 사이 정도에 있는 그런 교재인 건 확실한데, 그러니까 3, 4등급 이하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, 그렇다고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기도 좀 힘들고, 그렇다고 상위권 애들이 보기에는 또 많이 모자라고, 근데 요런 정도의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개념센과 개념 원리, 그리고 개념센,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잘 안 하는 교재가 되겠고, 두 번째 이제 바이블입니다. 바이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.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, 자, 디자인은 정석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량은 거기에 굉장히 적어요. 근데 정석은 봅시다. 보면은 연습 문제 보면은 막 문제가 이래.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문제야, 그냥 이렇게. 그런데 바이블은 여기에 한 3문제 있어요, 이렇게. 3문제 있다 보니까 아직 좀 문제 양이 좀 적다라는 문제와, 전 가장 바이블의 가장 문제점, 답지를 돈 주고 따로 사야 돼. 이게 싫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 3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추천 목록에 넣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일단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는, 이런 개념서들을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일까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